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출유형 문제 2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죠. 출력 형태는 옆에다가 띄워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문제의 내용은 교재로 확인을 해주세요.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을 쓰시면 되겠고요. 문제 번호 1이라고 붙여주셔야 합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윕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400, 하이트 높이를 500으로 값을 맞춰주세요. 레졸루션 해상도 엄청 중요하죠. 72인지 꼭 보셔야 되겠고요. 컬러 모드 RGB의 8비트입니다. 백그라운드 배경 흰색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대로 크리에이트 만들어주시면 종이 하나가 뜰 거고요. 출력 형태에서는 항상 눈금자가 보일 거예요. 비슷한 위치에다가 맞출 수 있도록 그리드를 이렇게 선들 만들어 놓으시면 위치를 비슷하게 배치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 그리드는 여러분들께서 종이에다 직접 선을 그리셔서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려주시고요. 화면에서는 보여주십시오 뷰라고 해서 쇼 그리드라고 체크를 해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선들 격자가 보이니까요. 비슷한 위치에 맞추시기가 편할 거예요. 만약에 그리드의 간격이 다르다면 에디트라고 하는 환경 설정 맨 끝자락에 있는 프리퍼런스에서 그리드의 간격을 수정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일일이 본인이 따로 가이드라인을 뽑을 거라면 가이드라인의 색상도 바꾸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드의 간격, 기본값이 혹시 100픽셀이 아니라면 그 값들 직접 입력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서브 디비전은 그 안에 또 세세하게 나눌 선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서브 디비전은 가장 작은 값 1로 두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OK 환경 설정을 해놓게 되면 그리드를 켰을 때 100픽셀 간격으로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저는 화면에 꽉 차라고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이 친구를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복제 및 변형 장난감이라고 해서 이 장난감 하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는 건데 일단 문제에서 제공하는 원본 이미지 2급의 1번을 불러와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파일 오픈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파일 불러올 수 있을 거예요. 제공하는 소스에서 2급의 1번 열어주시게 되면 이미지가 이렇게 올 건데요. 보시면 눈금자에서 이렇게 숫자 값이 800 우리가 마련한 500짜리보다 좀 커 보이죠?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이미지의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서 데리고 오는 게 좋습니다. 폭을 400이라고 우리 폭과 맞췄더니 높이가 조금 남죠. 높이를 500이라고 하면 폭이 좀 모자랍니다. 한쪽만 맞춰오면 자동으로 같이 연결이 돼서 링크 보이실까요? 이렇게 링크가 연결되어 있으면 한쪽만 맞추면 반대쪽도 같이 줄어들 거예요. 400이라고 모자라지 않게 한쪽을 맞춰서 오겠습니다. OK 단추 누르면 크기가 적당하게 줄어들 거고요. 이 친구는 컨트롤 A 몽땅 다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우리의 종이에다 컨트롤 V라고 붙이셔도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창문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에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는 게 훨씬 더 간편하죠. 원본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이 친구는 저장하지 않고 닫겠습니다.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이름이 들어와 있어요. 이름들은 그때그때 정리를 해주시면 나중에 찾기가 편하니까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2급의 1번에서 가지고 온 거다라고 정리를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얘는 점수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중에 비교군을 만들기는 아무래도 이 친구가 이름이 있는 게 좋겠죠. 장난감을 선택해서 복사할 건데요. 셀렉션 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할 건 퀵 셀렉션일 겁니다. 쉬운 건 오브젝트 셀렉션이에요. 제 첫 번째 있는 오브젝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게 되면 라스토라고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친구를 그냥 요만큼입니다 라고 모양 대충 들어가면 알아서 잡아주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다만 시험장에서는 최신 버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도구가 없다면 이 도구에 익숙한 분들은 당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퀵 셀렉션이라든지 기타 직접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는 폴리건 라소 툴 이용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주로 퀵 셀렉션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퀵 셀렉션은 브러쉬의 크기를 보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보일 수 있도록 브러쉬 크기 커져라, 작아져라 라고 하는 단축키,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괄호, 닫혀라 가로 이 친구를 이용하시면 브러쉬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적당한 크기를 조절하셔서 원하는 만큼 추가를 할 건지 뺄 건지를 옵션 잘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복사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이 친구는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레이어 자체가 전체적으로 복사가 될 거예요. 레이어 편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가 더 생성된 거 보이죠?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얘는 장난감이라고 바꿔놓도록 할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보시면 하나가 더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에디트 메뉴에서는 자유롭게 크기를 변형할 수 있는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라고 하는 친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워낙 많이 쓰는 키니까 요거는 단축키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컨트롤 T. 가장자리에 이렇게 바운딩 박스 뜨는 거 보이시죠?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을 거고요. 방향을 이렇게 빙그르르 돌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크기를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다 됐으면 엔터를 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쉐이프 툴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얼룩 모양 그리고 리본 모양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죠. 얼룩 모양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를 잘 만드셔서 복사해서 색깔만 바꾸시면 되겠네요. 일단 커스텀 쉐입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 만들겠습니다. 위쪽에는 옵션 보시게 되면 쉐이프 모양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옵션인지 확인하시고요. 필 색깔이 들어있어야 눈에 잘 보이겠죠. 스트로크 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모양 만들어져 있는 아이를 불러오시면 될 텐데요. 여기에서 레거시 쉐입이라고 하는 친구의 시험에서 나오는 모든 도구들이 들어있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다 그룹이 지어져 있으니까 일일이 열어주시면 될 텐데 혹시라도 버전에 따라서 이 친구가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거시 쉐입이 없을 때 불러오는 방법은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서 직접 불러내시면 돼요. 쉐이프라고 불러내시면 오른쪽에 패널이 이렇게 열립니다. 패널의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3줄이 보이시나요? 요걸 뿅 찍으시게 되면 레거시 쉐이프라고 불러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따로 불러내진 않을 거예요. 버전업 되면서 정리를 너무 잘 해놔서 조금 귀찮은데 일단 한 번은 쭉 다 열어주시길 권합니다. 얼룩 무늬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모양이죠. 한번 선택하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파랗게 테두리 있으면서 선택됐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보이는데 비율이 깨지니까 예쁘진 않죠. 왼손으로 쉬프트를 누르는 동안에는 정비율로 그려집니다. 마우스를 먼저 띄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떼시면 되겠죠.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만들어 놓고 보니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그럴 때에는 레이어 패널을 보세요. 미리 보기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CC, AA, FF 그렇게 해서 색상 지시된 대로 OK 넣어줬고요. 레이어에 스타일을 보시면 이너 섀도우라고 해서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아래쪽에 FX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너 섀도우 안쪽으로 그림자를 주겠다라고 하면 그림자의 농도라든지 각도, 거리값 같은 것들은 결과물을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조절이 다 가능하죠. 오케이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똑같은데 색깔이 좀 다른데요. 하나를 더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면 되니까요. 이 친구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면 하나가 더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아이는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보면 하나 더 생겼구나 라고 하는 걸 비교할 수 있네요. 크기 바꾸는 거 단축키 컨트롤 T 였었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와 방향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 색상이 다를 경우에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창을 띄워주시고 색상값 또 하나 지시가 되어 있죠. AA, FFAA 라고 해서 색상값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 다음 작업을 하셔야 그 위로 오브젝트들이 쌓이게 될 거예요. 리본 만들어 보도록 하죠. 커스텀 쉐입 똑같이 도구 선택했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한다. 필 색깔 들어있다.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쉐이프 모양 찾아주시면 되겠죠? 리본 모양을 찾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클릭해서 만드실 때 먼저 쉬프트 누르지 않습니다. 일단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을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비율이 깨지면 그때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돼요. 쉬프트를 먼저 누르면 레이어가 합쳐지니까요. 이 친구는 일단 작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쉬프트가 도와주길 바랍니다. 엔터를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이 친구도 썸네일 미리 보기를 더블 클릭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000099 색상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라고 하죠. 레이어 패널에서 FX 레이어의 스타일을 넣겠다라고 뿅 찍어주시면 종류 선택할 수 있죠. 베벨 앤 엠보스 효과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갔는지 구분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V체크를 눌러서 한 번씩 확인을 해주세요. 오케이. 글씨를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쓸 거다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하면 되겠죠.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다 썼으면 위쪽에 V체크에서 마무리 지어줄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글자 레이어 선택하고 있습니다. 글자 도구를 선택하고 있으면 위쪽에는 옵션 나중에라도 글꼴 크기, 색깔 모든 걸 다 수정 가능하니까요. 처음부터 설정하고 들어가셔도 되고 나중에 바꾸셔도 됩니다. 에이리얼의 볼드의 크기가 48이라고 되어 있는 값 그대로 넣어줄 거고요. 색상 값도 컬러의 색상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FF7744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주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있는 FX에 가셔서 넣어줄 거예요. 스트로크. 선을 주실 때에 그 두께 값과 색깔에 대해서 언급된 대로 넣어주시면 될 텐데요. 770000 여기에서 색깔을 넣었는데 그 글자가 안쪽으로 선을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글자가 쪼그라든 것처럼 보여요. 포지션이 꼭 아웃사이드인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랍쉐도 그림자도 같이 주고 나올게요. 오케이 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적용을 했는데 살짝 부채처럼 구부러진 거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이 친구를 맞춰주셔야 될 텐데요. 글자를 선택하고 있고 글자 도구를 눌렀을 때 위쪽에 글꼴, 크기, 색깔뿐만 아니라 꾸겨주세요 라고 하는 웹 텍스트도 보입니다. 다만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이 글자 안에서 커서가 깜빡거리는 동안에만 활성화가 되도록 바뀌었네요. 이렇게 커서 깜빡거릴 때 웹 텍스트 클릭하셔서 스타일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지개처럼 떠 있는 건 아크.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많이 휘어지는지 조금 휘어지는지 정확한 값은 지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출력 선택 보시면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오케이 하셔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고요. 작업을 하실 때에 작업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이런 그리드라든지 가이드라인 그리고 눈금 이런 것들은 안 보이도록 정리를 해주시는 게 더 깔끔하긴 합니다. 그 친구들도 점수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뷰에서 쇼, 그리드 안 지워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지워주는 게 깔끔하기는 하다. 파일을 저장해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그 안에서 파일을 이름과 형식 보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중간중간 저장하다가 최종적으로 전송할 때 마지막으로 사이즈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400에 500짜리로 저장을 최종적으로 하는 건 JPG 파일이죠. 파일에서 Save As 버전에 따라서 이 안에 JPG라고 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최신 버전이라서 여기에는 JPG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파일을 세이버 카피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경로 GTQ인지 확인하시고요. 파일의 형식이 JPEG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파일의 이름 처음에 적고 들어왔던 것 뒤에 카피라고 하는 쓸데없는 글자들이 좀 붙었는데요. 이 친구들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400에 500짜리 커다란 이미지 저장이 끝났고요. 최종적으로는 PSD 포토샵 파일이 40에 50짜리로 줄여서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죠.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를 40에 50이라고 줄여줄 거예요. 한쪽만 줄여도 같이 줄어드는 건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OK에서 살짝 줄어든 거 보이시죠? 이대로 파일을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제 큰 JPG와 작은 PSD 파일로 저장이 됐어요. 이렇게 작게 줄여놓은 아이를 나중에 틀린 게 생각이 나서 얘를 수정을 하려고 하면 불러왔을 때의 크기가 이렇게 깨지면서 예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최종적으로 전송을 한 다음에 수정할 게 생각이 났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사실은 크기를 줄이기 전에까지만 저장을 해놓고 보내기 직전에 크기를 줄여서 보내시기를 권합니다. 작업이 끝났으면 이 친구는 창 닫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400에 500짜리 똑같은 사이즈죠.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번호 꼭 붙여주셔야 합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폭과 높이 400에 500짜리라고 값을 꼭 맞춰주셔야 되겠죠. 레졸루션 72 엄청 중요해요. 컬러 모드 RGB에 8비트, 백그라운드 흰색으로 해서 새로 만들도록 하죠. 크리에이트. 눈금자가 보일 수 있도록 뷰에서 룰러스 켜져 있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쇼에서 그리드도 켜놓도록 하죠.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일단 화면에 꽉 채우도록 크게 보도록 할게요. 창문을 저희가 따로 뗄 수 있도록 처음에 설정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창을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에디트에서 제일 끝자락 프리퍼런스에 보시면 워크스페이스에서 오픈 다큐먼테이지 탭이라고 하는 친구가 V체크 되어 있는 걸 V체크 해제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창을 따로 띄울 수 있는 상태였어요. 혹시라도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이 친구는 V체크를 끄고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만드는 문제가 나오죠. 액자를 만드는 친구부터 불러오도록 할 거예요. 두 번째에서는 원본 이미지가 2급의 2번, 3번, 4번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군요. 파일에서 불러올 거니까 오픈 소스 제공해준 이미지에서 2급의 2번을 불러올 거고요. 크기가 우리 거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숫자 값을 보시면 알 수 있죠.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조금 남죠. 하지만 어차피 불러오면 불필요한 부분들은 안 보이게 될 테니까 전체적으로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예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은 그때그때 바꿔놓는 게 좋겠죠.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더블 클릭해서 2급에 2번에서 가져왔다 라고 정리를 좀 해두도록 할게요. 레이어의 이름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액자 하나 더 필요하니까 복사해서 구분하기도 편리합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면 하나가 더 만들어졌죠. 이름 더블 클릭해서 이 친구는 액자다 라고 구분을 해줄게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액자에 대해서 지시사항 필터를 주세요 글래스라고 되어 있네요. 액자 레이어 선택한 거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위쪽에 메뉴에서 필터라고 하는 메뉴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필터 갤러리 보일 겁니다. 필터 갤러리에서 글래스라고 하는 아이가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찾기가 어려우시다면 이름을 쭉 리스트에서 찾아주는 게 더 빠를 수 있겠죠. ABC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G 글래스 이렇게 찾아주시는 게 더 빠를 수 있군요. 오케이. 요만큼은 구멍을 뚫어서 봐야 액자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출력물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간격이 떨어져 있는지는 이렇게 50만큼 떨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거 눈금자를 보면서 유추하실 수가 있죠. 요만큼 50만큼 떨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눈금자가 있으니까 여기 50과 50 여기에서부터 사각형을 쭉 그려주시면 될 텐데 대강 그리셔도 되겠지만 나는 좀 정확하게 그리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이드라인을 뽑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50만큼 이렇게 가져다 두시면 선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한 번 더 쭉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을게요. 위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드래그해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뽑았고요. 네모나게 요만큼 선택을 하고 싶은 거죠. 사각형으로 선택할 거다라고 렉탱글 맞기.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요만큼이 이제 구멍이 뚫려야 되는 범위인데 출력 형태를 보시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게 깎여 있는 게 보이시나요? 선택한 거를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셀렉트 메뉴 누르시게 되면 중간에 모디파이라고 수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스무스 값은 정해진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유추하시면 될 텐데요. 5에서 10 스타일을 값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서리가 좀 둥글지 않다 싶으시면 5, 좀 많이 둥근데 싶으시면 10, 이 정도로 유추해서 오케이 하면 모서리를 다듬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요만큼을 지워줄까요?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액자에서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아래쪽에 있는 깨끗한 이미지가 비쳐 보이는 거예요. 필터뿐만 아니라 안쪽에 테두리를 넣어주세요. 레이어 스타일도 드랍 섀도우 주세요. 라고 지시사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안쪽에 테두리는 레이어 스타일을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니까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스트로크가 아니라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이 안에도 스트로크 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트로크 두께값이 5픽셀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고요. 컬러를 선택을 해서 맞춰주면 되겠죠. CC7700 OK 하고 누르시면 테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이고요. 레이어 스타일 지시된 대로 아래쪽에 있는 FX 단추 눌러서 그림자 주도록 할게요. 드랍 섀도우. 방향이라든지 농도 값들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더 이상은 반짝거릴 필요가 없으니까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컨트롤 D 눌러주시면 선택했던 거 반짝임이 멈춰졌네요. 이제 번호 순서대로 나머지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색상 보정을 위해서 2급의 3번 불러오도록 하죠. 소스 불러올 때에 파일에서 이렇게 오픈으로 불러오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창을 따로 띄워놨으니까 빈 공간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소스를 불러오실 수도 있어요. 2급의 3번 열기. 이미지에서 필요한 부분만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죠. 요만큼이라고 범위 잡아주시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2급에 3번이라고 바꿔 놓을 거고요. 크기가 너무 크면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을 건데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면 이렇게 방향을 반대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크기를 적당히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색상을 녹색 계열로 보정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녹색은 아니고 양말 부분 빼고 신발 부분만 녹색 계열이죠. 요만큼만 따로 선택을 해서 색상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뺄 부분은 빼시고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어저스트먼트 조정해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휴 세처레이션 가시면
색상 값을 바꿔주는 게 휴예요. 단추를 왔다 갔다 하면서 녹색 계열로 보일 수 있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OK 단추 누르시면 색상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반짝거릴 필요가 없으니까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컨트롤 D 눌러주면 선택이 해제가 될 거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내부 그림자 드랍 섀도우 주도록 할까요? 2급의 3번 레이어 잘 선택했고요. 아래쪽에 FX에서 이너 섀도우, 드랍 섀도우도 같이 주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그림자를 같이 줬습니다. 2급의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소스 가져올게요. 2급의 4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내가 필요한 토끼 부분을 선택을 할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원본은 닫도록 하죠. 레이어의 이름 2급의 4번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바꿔줬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도록 할 거예요. 조절 단추 쭉 드래그해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결과물을 보면 이 레이어는 지금 액자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군요. 자, 액자보다 더 아래쪽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쭉 끌어다 내릴게요. 2급의 4번 레이어 정확하게 잘 선택하시고 FX 가셔서 이너 글로우. 효과가 들어갔는지는 꼭 V체크 깜빡깜빡해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글씨를 쓸 건데요. 글자의 경우에는 액자보다도 더 위쪽에 있죠.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그 위로 글자가 올라갈 거예요. 타입 툴 눌러서 글씨 쓰도록 하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임뉴 로만, 볼드라고 해서 폰트 패밀리도 꼭 맞춰주셔야겠죠. 글자의 크기 48. 색깔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셔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색깔이 다른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쪼로록 잡으셔서 따로 적용을 꼭 하셔야 되겠죠.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스트로크도 같이 주도록 할게요. 스트로크에 대해서 두께값 2, 그리고 색깔 흰색 뿐만 아니라 꼭 포지션이 바깥쪽인지 아웃사이드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여기에서 꾸겨주세요. 업 텍스트라고 하는 게 활성화가 안 된다면 글자를 이렇게 콩 찍으셔서 커서가 깜빡거릴 때 업 텍스트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플래그인지 아니면 라이즈 상승하는 느낌인지는 결과물 보시고 상승하는 느낌으로 주시면 되겠죠. 작업을 하시면서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파일, 세이브라고 GTQ 안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작업이 다 끝날 때 최종적으로는 사이즈 두 가지로 저장을 하죠. 큰 거는 JPG, 작게 줄여서 PSD입니다. 이렇게 잔상들 남아있는 거 예쁘지 않으니까 우리 가이드라인이나 그리드는 안 보이도록 감춰줄게요. 뷰에서 쇼, 그리드라고 하면 그리드 깔끔하게 지워졌고요. 보여주세요. 뷰에서 가이드도 클리어 가이드라고 하면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자, 파일을 저장을 할 때에 세이브 카피라고 선택을 하셔서 포맷을 JPEG 찾아주시면 경로 이름 똑같이 맞춰주시고 저장해서 큰 이미지를 마무리 지었어요. 이미지 10분의 1로 줄여야 되겠죠? 이미지의 사이즈에 가시면 링크가 걸려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십시오. 40에 5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을 하시고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해서 마무리 지으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창 닫고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600에 400짜리로군요. 사이즈 다르게 새로 만들도록 하죠. 파일을 만들어요. New. 파일의 이름 줄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쓸 거고요. 세 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붙여줄 겁니다. 단위 역시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윕스 폭을 600, 하이트 높이를 400으로 바꾸겠습니다. 레졸루션 72 엄청 중요해요. 컬러 모드 RGB 그리고 8비트짜리입니다. 백그라운드 화이트라고 해서 새로 만들도록 할 거예요. 그리드가 보일 수 있도록 단축키를 써볼게요.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이렇게 그리드를 켜놨고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배경의 색깔 FF, FFBB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색깔 값이 이렇게 기본값, 디폴트를 일단 설정을 해 놓을게요. 깜장색과 하얀색으로 기본값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거기서 배경 색깔 얘를 1라고 선택을 하셔서 색깔 값을 FF, FFBB라고 값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연한 노란색이 들어갔죠. 단축키로 색깔을 가득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이 배경 색깔이 가득 채워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2급의 5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제공해드린 소스에서 2급의 5번을 열어줄 겁니다. 2급의 5번 이미지는 우리 종이보다 훨씬 커 보입니다.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비슷하게 맞추도록 할게요. 폭을 600이라고 바꿨더니 하이트를 400으로 비슷하게 맞춰주네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원본은 굳이 있을 필요 없으니까 저장하지 않고 닫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5번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덜 헷갈리겠죠. 2급의 5번 필터를 줄 건데요. 페인트 더프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랍니다.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필터 갤러리 보일 거예요. 앞서서 저희가 필터를 썼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있는데요. 요건 같은 거를 쓸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를 다시 불러내셔서 골라내시면 되겠죠. 페인트 더프 어느 그룹에 있는지 찾기가 어려우시다면 옆에 있는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인트 덥스.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라 라고 더불어서 문제가 제시되어 있네요. 보시면 결과물에 이렇게 침대 모양만 보이고 반대쪽에 있는 가구는 안 보이죠? 이렇게 일부분을 가려주는 걸 레이어 마스크라고 합니다.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이 동그랗게 뚫려 있는 친구 보일까요? 이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예요. 가려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는데 흰색 마스크를 썼더니 우리 거 이미지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잘 보이고 있죠? 여기만 보이고 반대쪽은 안 보이게 가려주고 싶은데요.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가 돼야 돼요. 검정색 마스크를 써야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드럽게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 마스크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시면 부드럽게 색깔을 정리해 줄 거예요.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면 흑백으로 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컬러로 되어 있다면 클릭하셔서 가장 베이직의 흑백의 대비를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검정색부터 흰색으로 되어 있는 친구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쪽이 안 보였으면 좋겠으니까 여기가 검정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여기는 침대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흰색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희 그라디언트가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표현하면 되겠네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하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보일 때 멈춰주시면 돼요.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막대 모양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관없이 여러 번 드래그해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보일 때까지 반복적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2급의 6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6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필요한 부분들 쭉쭉쭉 선택을 하도록 하죠.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이셔도 되고요. 이동 도구 이용해서 끌어다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2급의 6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방향을 원하는 위치로 옮겨 주실 수 있겠죠? 혹시라도 이 친구 크기 조절할 때 비율이 깨진다면 쉬프트를 눌러서 비율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쉬프트 누르지 않는 상태에서도 크기가 비율 깨지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버전에 따라서 쉬프트를 눌러야 정비율로
바뀌는 친구들도 있고요. 쉬프트를 안 눌러야 정비율로 바뀌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쉬프트는 필요할 때 눌러주시면 돼요. 엔터 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급의 6번 레이어 스타일이 드랍 섀도우라고 하는군요. 레이어 패널에서 FX에 있는 효과 넣도록 할게요. 드랍 섀도우. 2급의 7번 불러올까요? 이 친구는 이미지가 엄청 커 보이죠? 우리 거보다 큰 친구는 그대로 가지고 오면 창문에 좀 넘칠 수 있으니까요. 크기부터 비슷하게 맞춰놓고 작업하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2급의 7번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정의를 좀 해두시는 게 깔끔할 것 같고요. 가지고 왔는데 예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수정은 다 가능합니다. 선택을 하셔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지워주시면 돼요. 딜리트 눌러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지울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할 거고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놨습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 레이어의 스타일 내부 광선이죠. 이너, 섀도우, 이너, 글로우. 이 급의 8번의 경우에는 레이어의 순서가 블럭보다는 더 아래쪽에 깔려 있군요. 레이어의 순서 꼭 맞춰주세요.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도형들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에서 위쪽에 있는 옵션 꼭 확인해 주세요. 쉐이프라고 하는 레이어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필 색깔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스트로크 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들 골라주시면 되겠죠. 커스텀 쉐입 불러내는 거 첫 번째 문제 풀 때 말씀드렸어요. 혹시라도 쉐이프 이 친구 불러내는 거 까먹으셨다면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서 쉐이프라고 하는 메뉴 불러내셔서 여기에서 불러낸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퍼즐 모양 똑같은 아이를 찾겠습니다. 이 친구죠.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할 때 모양이 깨지지 않도록 쉬프트 눌러가면서 정비율로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 놓은 거 컨트롤 T 눌러주시면 방향이나 크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었어요. 엔터 치셔서 위치 적당히 배치를 했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는 레이어 스타일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레이어 패널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색깔 값 마음에 안 드는군요. 그라디언트 색상 자체를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뜨면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물감의 색깔이었죠. 색깔 자체를 뿅 찍으셔서 색상 값을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CC6600 또 하나의 색상이 있었죠. 또 하나의 색상도 F 6개. 결과물을 보니까 동글동글하게 퍼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선형으로 되어 있죠. 스타일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가 아니라 레디얼이라고 바꿔주면 동글동글 퍼져나가는데 안쪽에 있는 색깔이
하얀색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쪽이 주황색이군요. 색깔을 반대로 뒤집어 줄 거예요 라고 리버스 체크하시면 바로 반대로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림자도 같이 주고 오겠습니다. 드랍 섀도우라고 오케이 하시면 일단 첫 번째 거 퍼즐 모양 완성됐고요. 또 다른 도형 넣어 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모양을 찾겠습니다. 클릭해서 모양 만드실 때 쉬프트가 찌그러지니까 나중에 필요한 거죠. 먼저 쉬프트 누르지 않습니다. 쭉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선 색깔 지시가 되어 있네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CCAA00 레이어의 스타일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도 줄게요. 글자를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누르셔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 하도록 하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글꼴은 굴림인데요. 크기가 서로 다르군요. 전체적으로 몽땅 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자의 크기 16으로 일단 맞춰 놓을게요. 오른쪽에다가 정렬을 맞춰 두게 되면 오른쪽 끝자락이 이렇게 똑같이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글자의 색깔, 그 중에서 일부분 이 아래쪽에 있는 재미있는 놀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부분만 글자의 크기, 색깔 다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값을 22라고 색깔 값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제 이 친구에 대해 레이어 스타일 주도록 할까요?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 두께값과 그 색깔값 뿐만 아니라 포지션이 아웃사이드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드랍 섀도우까지 같이 체크하고 나오겠습니다. 나머지 글자도 마저 입력하도록 하죠. 요건 왼쪽이 붙어 있는 것 같죠? 왼쪽 정렬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타임 뉴 로만으로 글자의 폰트 패밀리도 역시 볼드, 글자의 크기 다 맞춰주도록 하죠. 48.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씌워줄 거예요. 여기에서 색깔 44cc00 또 하나의 색깔 맞춰줄 거예요. 하나하나 6600 여기에서는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가는 것 같지는 않죠? 스타일을 다시 리니어로 바꿔놓을 거고요. 방향이 위쪽이 어두운 색깔이고 아래쪽이 밝은 색깔이니까 앵글 값을 조절하셔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이너 섀도우 그림자까지 줘서 나오도록 할게요. 스트로크를 빼먹었군요. 자, 여기에서 다시 추가하시면 됩니다. 스트로크 선. 지시사항이 나와 있는 건 다 했는데요. 살짝 꾹 이렇게 출렁이는 것처럼 구겨지는 건 웹텍스트 이용해야 되겠죠. 위쪽에 요 글자를 커서 껌빡이게 해준다든지 블럭을 잡는다든지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만 이렇게 구겨주는 웹텍스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에서 웨이브 모양인 것 같죠?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가 다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 거예요. 최종적으로 저장을 할 때는 아무래도 예쁘게 주변 정리를 하는 게 낫겠죠. 뷰에서 쇼 그리드 컨트롤 다운표 누르시면 그리드가 없어서 깔끔해질 겁니다. 중간중간 저장을 하고 계신 거 맞나요? 파일, 세이브에서 문서안에 G2Q에다 저장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다 했다 싶으시면 큰 이미지는 JPG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파일, 세이브 어, 카피. 경로와 이름 보시고 파일의 포맷이 JPEG입니다. 파일의 이름 뒤쪽에 군더더기 없이 이름만 오롯이 뜰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저장을 하시면 큰 이미지 끝났고요. 이미지의 사이즈 10분의 1로 줄여야 되겠죠.
링크가 걸려 있는 거 꼭 확인을 하시고요. 60에 40짜리로 줄어드는 거 확인을 하십시오. 파일을 세이브해서 저장하시게 되면 PSD 포토샵 파일도 끝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문제도 600에 400짜리 용지 사이즈는 똑같죠?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네 번째 문제니까 번호 4번 붙여주셔야 되겠죠?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 폭은 600이고요. 하이트 높이는 4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에 8비트 맞죠? 백그라운드 화이트.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해서 소스를 불러오겠습니다. 2급의 9번 불러올 거고요. 열기. 이미지가 너무 커 보이니까요. 비슷하게 사이즈를 좀 줄여서 데리고 오는 게 관리하기 편하겠죠. 윕스 폭을 600이라고 바꿨습니다. 하이트 400으로 비슷하게 줄어들었죠. 이동 도구 눌러서 그냥 끌어다 놓도록 할게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저장하진 않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2급의 9번이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편하다. 방향을 보니까 반대쪽에 대관람차가 있군요. 컨트롤 T 눌러서 조절을 하시되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밑에다 두 번째 플립 호리즌탈이라고 좌우로 반전하실 수 있죠. 엔터 쳐서 마무리. 문제 보시면 필터, 텍스처, 라이저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텍스처 그룹에 있을 거예요. 텍스처, 라이저, 오케이. 2급의 10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2급의 10번 열기. 풍선 부분만 잘 데리고 올게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선택을 할 거고요. 이렇게 가느다란 부분에 대해서는 폴리곤 라sso 툴 이용해서 추가를 해주시는 게 간단하겠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반전하실 수도 있고요. 방향 돌려서 적당히 크기 조절할게요. 이 급의 10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아우터 글로우 두 가지 기능 좋네요. FX 가셔서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한 느낌 제대로 들어갔는지 V체크 왔다 갔다 해보시면 구분이 되실 거고요. 아우터 글로우, 바깥쪽으로 광선 효과도 들어가 있죠.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급의 11번. 뒤쪽에 배경의 색깔이 단조로울 때는 퀵 셀렉션보다는 매직 원드 이용해서 선택하시는 게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 선택하실 때 위쪽에는 옵션 보시면 톨러런스, 비슷한 색깔의 범위를 어느 정도 선택할 건지, 컨티거스, 연속되어 있는 아이들을 선택을 할 건지, 이렇게 뚝뚝 사이사이가 떨어져 있는 아이들도 선택할 건지 옵션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이 가능해지죠. 하지만 저희는 이 하늘을 가져가려는 건 아니죠. 선택한 걸 뒤집어 주겠습니다. 셀렉트에서 인버스라고 반대로라고 하면 그 하늘 부분만 빼고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불필요한 부분들 요만큼에 대해서는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죠. 뺄 부분은 퀵 셀렉션으로 빼도록 하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할 겁니다. 이급의 11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 이너 글로우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 잘 선택하셔서 안쪽으로 이너 글로우 반짝한 느낌 들 거고요. 오케이. 오퍼시티 불투명도도 지시가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서 오퍼시티라고 하는 불투명도를 여기에서 주셔야 해요. 값을 70%라고 낮추시면 살짝 농도가 흐려진 걸 볼 수 있네요. 2급의 12번. 2급의 12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형만큼 잘 이루어 있으니까요. 클리핑 마스크에 필요한 작업이로군요. 나머지 이미지 배치한 다음에 나중에 클리핑 마스크 작업할게요. 이 친구는 닫겠습니다. 2급의 13번. 2급의 13번까지 드랍시도 효과 줘서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도형을 하나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 도형만큼 잘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도형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에서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겠습니다. 쉐이프라고 하는 옵션, 그리고 색깔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필, 스트로크 선은 굳이 지금 필요가 없고요. 쉐이프를 불러오면 되겠죠. 얼룩 무늬를 찾겠습니다. 클릭해서 비슷한 크기로 일단 만들어 줄 거예요. 비율이 깨지면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도형을 다 만드셨으면 그 위에다가 이미지를 얹어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잘라주는 이미지가 2급의 12번이었었죠. 자, 2급의 12번을 열어줄 거고요. 크기가 우리 거 이미지보다 훨씬 커 보이니까요. 이미지 사이즈, 높이 값을 400짜리로 비슷하게 맞춰서 데리고 오면 좋겠네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진 않을게요. 2급의 12번을 불러왔습니다. 여기에다가 놓으시고 레이어 잘라지는 친구가 위에 있어요. 요 아이만큼 그 위에 얹어서 잘라줄 거다 라고 잘라지는 이미지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보일 겁니다. 클릭하셔서 그만큼만 잘라 보여주면 되겠고요. 결과물과 비슷하게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2급의 12번에 대해서는 필름 그레인이라고 하는 필터를 줘라 라고 했으니까 2급의 12번 정확하게 잘 선택하셔서 필터의 필터 갤러리 불러냅니다. 필름 그레인이라고 하는 필터 찾으시면 되겠죠. 거칠거칠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도형에 대해서도 지시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도형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아래쪽에 FX 레이어의 스타일 봅니다. 스트로크 선을 주도록 할게요. 스트로크의 두께 값은 3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색깔 값 F 6개. 내부 그림자가 있군요. 이너 섀도우 안쪽에 그림자가 있다 없다 차이 느껴지시죠? 오케이 해서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끝났고요. 나머지 도형들과 글자를 얹어서 마무리 지을게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시고 나면 제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다음 작업이 그 위로 쌓이게 될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아이를 선택한 상태에서 작업하면 이 사이로 낀가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도형이나 글자들이 가려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시고 커스텀 쉐입 마저 도형들을 얹어주도록 할게요. 컴패티라고 하는 색종이 모양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고 역시 모양 찌그러지지 않게 쉬프트 나중에 눌러줄게요. 마우스 먼저 떼시고 쉬프트 나중에 떼시고 이 친구는 이렇게 위치를 적당히 배치합니다. 색깔 값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색깔 값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F 6개. 레이어의 스타일은 아우터 글로 바깥으로 광선이 좀 비치는 느낌. 나머지 쉐입도 얹어주도록 할까요? 휠 모양을 찾겠습니다. 클릭해서 커다랗게 만들어 주시고 이 친구는 나중에 쉬프트를 눌러서 크기를 정비율로 맞춰 줄 거예요. 레이어의 스타일 보시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씌워져 있네요.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라디언트 색상 자체를 클릭하면 에디터가 떠요. 아래쪽에 있는 색깔 값을 정확하게 지시되어 있는 값으로 00, AA, 11. 두 번째 색상도 맞춰 주셔야 되겠죠. 66, 00, 66. 색깔, 방향 꼭 확인을 해주세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색상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 건 위쪽과 아래쪽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앵글 값을 조절하셔야 되겠죠. 그라디언트 뿐만 아니라 드랍쉐도 그림자도 있고요. 여기에서 불투명도 오퍼시티 값은 이 레이어 패널에서 오퍼시티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 있는 값을 70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결과물을 보시면 순서가 풍선보다는 뒤쪽으로 빠져 있죠. 레이어의 순서 꼭 나중에 맞춰주십시오. 글씨를 얹도록 할게요. 글씨는 항상 제일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레이어 제일 위에 있는 걸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타입 툴 눌러서 글씨를 쓰면 되겠습니다. 글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궁서의 크기 36, 레이어의 스타일도 맞춰주셔야 되겠죠. 작업을 하시면 잊지 마시고 그 방향성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랑에서 파랑으로 변하는 거 그 방향성이 혹시라도 다르다면 앵글 값을 조절하셔야 해요.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도 두께값 2, 색깔값 3333. 지시에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지만 살짝 꿍 구부러져 있는 거 잊지 말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글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커서가 깜빡일 때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구겨 주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그냥 컨트롤 T 눌러주시면 버전에 따라서 이 상태에서도 업텍트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위쪽에서 한번 꾸불텅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 더 많이 구부러졌다 싶으시면 밴드 값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글꼴 굴림의 크기가 16입니다. 색깔 값도 맞춰 주셔야 되겠죠? 선에 대해서 스트로크는 꼭 포지션이 아웃사이드인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래요. 드랍시도 그림자까지 체크하고 나옵니다. 글자에 대해서 커서가 깜빡이고 있어야만 업텍스트가 보이도록 업데이트가 됐어요. 밴드 값을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주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꾸불텅하게 바뀌는군요. 결과물과 비슷한 모양이 될 수 있도록 값이 정해진 건 없으니까 보시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크가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똑바로 서 있네요. 이 친구는 그러면
아치라고 하는 친구인가 봐요. 아치하고 아크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죠?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꼭 대문자, 소문자를 잘 찾아서 적용을 해주세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효과들이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시고요. 작업의 편의를 위해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이나 그리드는 안 보이도록 지워주는 게 좋겠죠? 뷰에서 show는 그리드라고 지워줄게요. 파일을 중간중간 저장하고 계신 거 맞죠?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셔야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 저장을 하셨다가 최종적으로 전송하기 전에 커다란 이미지는 JPG로 바꾸겠습니다. 파일, Save a Copy. 경로와 이름 확인을 하시고요. JPEG 파일의 이름 필요 없는 것들이 붙었다면 지워주세요. 저장을 하시면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고요. 10분의 1로 줄여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를 60에 40짜리로 줄어드는 것 꼭 링크가 걸려 있어야만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OK 하셔서 파일을 세이브하게 되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기출요약 문제 2회였습니다.